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은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IT 대형주가 약해서 나스닥이 약보합 정도 마감했지만 S&P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죠? 상승하는 종목 수도 많고 보시다시피 초록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물가지표 안도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은 그거죠. 6월 하여튼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FOMC 회의에서 긴축 쇼크 나왔다가 파월 의장이 다시 나와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또 이러면서 긴축 쇼크가 확 사라진 모습. 이슈적으로도 긴축 쇼크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 수급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런 어떤 긴축 쇼크는 끝난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긴축 쇼크가 잠깐 왔었는데 긴축 쇼크 다 졸업한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이거 이제 베이스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그래서 일단 어떤 S&P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전고점을 앞두고 나서 긴축 쇼크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도중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나스닥이 좀 빠졌다고 하지만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도중에 단지 조금 좀 힘에 붙였나 보죠. 그래서 일단 쉬는 듯한 모습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S&P 그죠? S&P 이런 거 보면서 언제 그죠? 이런 건 이미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문제, 언제 급등을 줄 거냐에 대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아무튼 급등이 나와야 이런 상승 추세도 끝이 나는 거니까, 아무튼 일단은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일단 차라리 변동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아무튼 조만간 변동성은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측면에서 보면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어젯밤에 살짝 조정은 나왔지만, 살짝 쉬기는 했지만,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꺾여서 막 내려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S&P도 강하고 이러니까 상승 중 조정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 하여튼 강달러는 어쨌든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 금요일날 장중에 빠졌다 아래꼬리 훅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91.5 정도 자리를 어쨌든 계속 어떤 지지선처럼 하면서 지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달러 강세는 좀 추세적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달러 강세는 추세적으로 갈 것 같긴 하고, 지난 1년간의 이 약달러는 끝나고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고, 그래서 추세 전환 시도하는 도중에, 박스권 안에 있는 도중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급등 나오고 또다시 N자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달러는 이래요. 비트코인 같은 건 아무튼 또 금요일날 조금 빠졌다가 토요일날 또 다시 주말 사이에 또 다시 반등해 있고, 아무튼 특별히 박스권 이 정도, 박스권인데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박스권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급락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개기고 있네요. 그냥 이렇게 N자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버티면서 또 조금 또 올라와서 또 계속 박스권 만들어낼지. 하여튼 근데 이미 추세는 죽어 있죠. 예, 특별히 하여튼 지금 주식시장 상황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저런 자산들을 쭉 봤지만 S&P, 나스닥 결과적으로 이미 방향성 위쪽으로 털어놨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끝난 것 같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끝난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타이밍상 언제쯤 이제 급등이 나올 거냐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N자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와중에 다 이렇게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이런 구간 안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긴축 쇼크 이러면서 금리 인상한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이 죽는다에다 베팅하시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 건데, 요즘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긴 나오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금리가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이런 친구들은 박스권 아니면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정도?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죠?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런 추세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우세해 보인다. 하여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꾸준히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뭘 잘 모르겠어 갖고 이게 뭔지 뭐 딱히 베팅할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개인적으로 하여튼 잘 없습니다. 글쎄요, 뭐 굳이 뭐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자꾸 파월의장은 나와가지고 일시적이라고 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뭐 물가 이런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국제유가잖아요. 뭐 국제유가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뭔 뭐 인플레가 일시적이에요.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굳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굳이 내가 뭐 주식을 지금 와서 산다라고 한다면 안 살 거지만 굳이 뭔가를 산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들 계속 올라가고 강하잖아요. 뭐 어떻게 그 중에서도 물론 지금 구리는 좀 약하고 오일 같은 건 강한데 오일 같은 거에 관련된 뭐 앞으로 뭐 오일 상승에 베팅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요즘에 뭐 각종 뭐 해운 지수니 뭐 이런 것들 오르잖아요.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뭔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하여튼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수혜를 받는 그런 친구들에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그 외에 또 하나 이제 눈에 명백히 보이는 거는 이제 일단 달러 약세는 끝났다. 달러 강세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인데 솔직히 뭐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거는 뭐 많이 들고 있어 봐야 그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그죠. 사실 환율 움직여 봐야 몇 프로나 움직입니까. 아무튼 뭐 이거 갖다 그렇게 뭐 환율 뭐 어쨌든 원화 약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렇게 그 환율 갖다 배불리 먹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1%씩 움직이는데 환율은 뭐 0.04%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이미 뭐 하여튼 뭐 그 개인적으로는 달러도 뭐 이미 좀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뭐 이렇다 할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다고요. 하여튼 뭐 이야기를 좀 이래저래 좀 길게 했는데 일단 하여튼 지금 제 눈에 띄는 거는 뭐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 정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거 해봐야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해봐야 별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베팅 하면은 뭐 그나마 좀 짭짤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그런 거에 베팅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의 상승에 베팅하기는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비싸서 아래쪽으로 빠질 거냐 지금 빠지려는 모습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베팅을 하기도 좀 뭐하고 차라리 여기서 확 이렇게 어떤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숏을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모양 보면은 뭔가 어떤 큰 시세를 주기 위해서 지금 기모으고 있는 이런 과정, 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언제든 위쪽으로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준비 과정 정도가 지금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로 넘어왔는데, 어떤 분이 안 그래도 그 주말에 리플 보면 뭐 삼성전자 이야기 하긴 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제가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이게 뭐 제가 뭐 주식시장이 비싸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리긴 드렸거든요. 이거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을 봐야 끝날 것 같은데 오버슈팅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하면 쏘긴 쏠 것 같은데 뭘로 추종해서 먹을 것이냐 지수에 베팅할 거냐 아니면 뭐 주식 종목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긴 드렸어요. 그때도 삼성전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어쨌든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면 아마 제 생각에는 수혜를 보는 것들이 뭐 증권 업종이나 그러니까 땡땡 주식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증권 업종 땡땡 증권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아마 지수가 올라가면 그런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 시장을. 그런 종목들이 짭짤할 거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갈수록 어쨌든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뭔가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 주식시장 급등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때도 삼성전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개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내 돈을 더 집어넣을 필요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일단 뭐 상승 전반전은 아닌 상황이라서, 이게 가더라도 일단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판단이라서, 삼성전자는 지금같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 산다기보다는 무슨 쇼크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발생했던 뭐 긴축 쇼크,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하여튼 시장이 철렁했어요. 철렁하면은 이제 그때나 이제 조금 사보는 거지, 뭐 지금같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때 굳이 프리미엄을 주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더욱더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마 하여튼 삼성전자는 뭐 앞으로 오를 수도 있죠. 앞으로 오를 수도 있고, 이 수많은 저항을 극복하면서 다 오를 수도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아무튼 작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아무튼 역배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기대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뭐 하여튼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먹을 건데,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숏을 접근하는 거고, 삼성전자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이제 요만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위험은 요렇게 많이 감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요만큼 먹자고 그걸 들어가야 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투자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이거 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 수익률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 위험하고 이 투자 수익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요. 굳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하여튼 위험이 더 커 보인다. 물론 수익의 기회도 있겠죠. 수익의 기회도 있는데, 위험 감수하는 것만큼 그렇게 달콤한 수익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주식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종목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린 게 뭐 증권업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종목들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드려본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은 뭐 보니까 뭐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지수는 0.1%, 0.2% 오르고 있거든요. 선물 지수는. 그런데도 가만히 보시면 이 변동성 지수는 슬슬슬슬 이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몇 거래 이제 지키고 있고, 여기 최근에도 여기서 한번 한 덩어리 지켰었고, 여기서 한 덩어리 3거래일간 어딘가에 지켰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23, 24, 25 이렇게 지난주에 변동성 지수 14, 15 정도 지켰어요. 위쪽으로 어딘가 올라가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 방향성은 위쪽이죠. 변동성 확대되면 아마 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요. 당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거는 언젠가 하여튼 위쪽으로 변동성이 터져줘야, 언젠가 한번 급등이 나와야지 이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 봐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 0.8포인트 이만큼밖에 안 오르는데, 0.1%, 0.2% 그거밖에 안 오르는데 지금 변동성 지수는 아무튼 머리를 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밖에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콜옵션이 뭐 꼴랑 보합이나 1% 상승 이게 아니고, 이미 탄력적으로 좀 오르고 있죠. 5%, 6%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언젠가 결과적으로 슈팅을 봐야지 이게 이 상승 추세가 끝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슈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숏은 아직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설프게 여기서 잘 못 올라가고 비리비리하다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꺾이면은 전 굉장히 찜찜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밀려가지고 막 쭉 내려와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찜찜할 것 같다. 이거 올라와봐야, 여기서부터 쭉 빠져봐야 결과적으로 더욱더 큰 폭등을 위한 조정밖에 아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만약 둥근 천장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일단 대응하기 더 애매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뭐 어떤 오버슈팅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오버슈팅 준비가 다 되면은 하여튼 뭐 날아가겠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양인가 봐요. 하여튼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어쨌든 뭐 눈에 딱히 띄는 그런 투자 시나리오가 없어요. 뭐 금리도 박스권이고, 뭐 그나마 강달러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강달러에 베팅을 하는 거는 어쨌든 별로 짭짤하지 않으니까, 뭐 이미 뭐 달러는 좀 들고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뭐 요즘 시장 그래요. 이게 이 위험이 좀 크다. 기대 수익은 작고 위험이 좀 큰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나마 숏이 전 대안으로 보이는데 숏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다려 봐야 되겠다. 요런 말씀을 뭐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아마 뭐 다들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뭐 놀러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